이 리뷰는 제 신용카드 한도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늦었습니다. 르누아르 젠북 UM433iQ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내리겠습니다. 가성비 나쁘지 않은 올라운드 노트북이지만 글쎄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성형 울트라북이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아요. 현재 르누아르 APU를 사용한 젠북은 UM433iQ 그리고 UM425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UM433iQ는 구형 젠북의 바디를 재활용한 제품이지만 외장 그래픽 옵션이 있고 UM425는 신형 바디를 사용했고 드디어 C타입 포트를 통한 PD 충전이 지원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장 그래픽 옵션이 없고 한국에는 250니트 패널 달린 모델만 재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 기준에서는 노네임 제품입니다. 스펙과 가격입니다. 저는 4700U 16GB 램 MX350 모델을 99만원에 구매했습니다만 이 모델은 8월 중순 기준 품절 상태이고 4500U 모델만 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제 재고가 들어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상세 스펙을 보면 라이젠 7 4700U 옥타코어 CPU 탑재되어 있고 GPU는 MX350이지만 일반적인 25W TDP 모델이 아닌 10W 모델인 것으로 보입니다. 16GB 온보드 LPDDR4 4266MHz 램 512GB SSD 이건 삼성 PM991 DRAM리스 제품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스펙상 14인치 NTSC 72% 300니트라고 하고 50W 배터리, 와이파이 6 지원하는 인텔 AX200 랜카드, 그리고 실측치 1.18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판을 열려면 고무 패킹 아래에 나서도 풀어야 하고 어차피 열어봐야 SSD 교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모델이라 굳이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한 개의 팬과 한 개의 히트 파이프를 가지고 있어 CPU와 GPU를 동시에 최고 성능으로 사용하기에는 쿨링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만 2018년부터 유지되어 왔던 젠북의 디자인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체 베젤이 얇고 컴팩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에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노트북의 두께는 16.9mm로 얇은 편은 아닙니다. UM425에서는 14mm대로 두께를 줄였다고 하네요. 노트북의 색상은 그레이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따라서 은색에 가깝게 보일 때도 있지만 보통 은색에 비해서는 훨씬 어두운 톤이에요. 지문 자국티가 잘 나지 않은 색상인 점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른 젠북과 달리 상판에 소위 후라이팬 무늬라고 불리는 동심원 무늬가 없어요.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없는 쪽이 호입니다. 다른 에이수스 노트북들처럼 에르고 리프트 힌지를 가지고 있어서 상판을 열면 키보드 대개 각도가 살짝 올라옵니다. 이 구조가 특별히 쿨링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키보드 타이핑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은 있겠네요. 외관은 알루미늄 재질이고 작은 크기에 비해서는 약간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바디가 아주 단단한 느낌 아닙니다만 실제 사용해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마감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낙하 테스트를 포함한 밀스펙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포트 구성은 우측에는 마이크로 SD 슬롯, USB 2.0, 오디오 잭이 있고 좌측에는 전원 포트, USB 3.2 Gen2, HDMI, USB-C 포트가 있습니다. 2020년에 출시한 노트북에 어울리지 않게 이 USB-C 포트는 디스플레이 출력이나 PD 충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 가격대 르누아르 노트북들은 대부분 풀 펑션 USB-C 포트를 지원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약점이 되겠네요. 웹캠은 정상 위치에 있고 평범한 웹캠입니다. 그리고 IR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면 인식으로 잠금 해제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노트북에서는 안면 인식이 지문 인식보다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입니다. BOE0729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원래 스펙상 sRGB 100%에 준하는 패널이어야 하는데 스파이더5를 이용한 측정기상으로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87%의 sRGB 색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밝기는 약 340니트, 대비도 1100대1로 좋은 편입니다. 논글레어 코팅이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글레어보다는 논글레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스피커입니다. 하단을 향하고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이고 제가 지금까지 이 노트북 포함해서 실물을 만져본 젠북만 4개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사운드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다른 젠북은 다 하만 카돈 인증을 내세우고 홍보하는데 딱 이 모델만 하만 카돈 인증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끝나누기를 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오디오 하드웨어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용 음장 유무 차이인지 다른 제목들보다 소리가 가볍고 베이스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보급형 노트북 스피커예요.
키보드의 경우 키감은 무난하고 키 배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키보드 자판 각인의 시인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회색 키캡에다가 회색 폰트를 사용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써보기 전까지는 제가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신경 쓰여요. 뭔가 오타도 더 자주 나는 것 같고 키보드 백라이트를 켜면 좀 나아질 때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인성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터치패드의 경우 좌우로 넓습니다. 스크린 패드가 적용되었던 젠북 UX434 모델과 같은 크기의 터치패드입니다만 스크린 패드는 당연히 빠져있고 숫자 패드 기능도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터치패드의 질감과 크기, 정확도는 다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NB-X360의 터치패드보다는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다음으로 이 노트북의 성능, 소음, 발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700U CPU의 성능이야 다른 노트북에서 여러 번 보셨을 거고 10W짜리 MX350이 어느 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약간 제 예상과 다른 부분이 몇 군데 있었어요. CPU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네벤치 R20에서는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CPU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25W로 유지할 수 있었고 CPU의 온도는 약 75도까지 올라가며 최종 점수도 2626점으로 나와서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젠북 시리즈가 그랬던 것처럼 전력 제한을 빡세게 걸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긱벤치 CPU 벤치마크에서도 상당히 높은 멀티코어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3D마크 테스트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를 보실까요? 그래픽 점수는 3999점으로 나와서 4700U나 4800H의 내장 그래픽 점수보다는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노트북 체크 기준 MX30의 평균 점수인 4405점에는 못 미친 점수였습니다. 정규 MX350이 아니라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는 파생칩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건 피직스 점수입니다. 피직스 점수가 8000점대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피직스 점수는 CPU 점수인데 4706가 이 점수인 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NB-X360에서 정숙화 모드를 설정한 점수보다 더 낮고 인텔 i5보다도 더 낮은 점수입니다. 왜 이렇게 피직스 점수가 낮은가? 아마 GPU를 사용하는 동안은 CPU의 전력과 성능 제한이 굉장히 심하게 걸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를 커스텀으로 피직스 테스트만 돌려보았을 때는 12000점대로 4700U에서 기대 가능한 정상 범위의 점수가 나왔거든요.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파이어스트라이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그런데 또 99% 이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북은 부하가 걸리면 CPU와 GPU의 성능을 낮추지만 그 상태에서는 안정적으로 작동한단 말이 될까요? 그럼 게임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일까요? 발로란트의 경우 훈련장에서 스킬 난사했을 때 기준으로 최하업에서 평균 120프레임, 최상업에서 평균 69프레임을 보입니다. 문명의 경우 중간 옵션, 내장 벤치마크 툴로 측정하였을 때 평균 53.0프레임으로 측정되었고 AI 테스트에서 평균 턴 시간은 8.65초였습니다. GTA5의 경우 이전 다른 저전력 노트북에 사용해왔던 옵션으로 테스트해보았고 해상도는 풀 HD, 세이브 옵션 세팅은 대충 중하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장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가장 마지막 자동차 시내 프레임 측정하였고 평균 58, 1% 하위 41프레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게임 성능은 제가 알고 있던 MX350의 성능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700U 내장 그래픽보다 더 나은 결과였지만 4800H 내장 그래픽과 비교하면 우위를 가리기 힘든 수준이죠. 상당한 전력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MX350의 게임 성능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 노트북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게임 중 발열과 소음은 사실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GTA5를 수십 분 연속하여 플레이하였을 때 CPU의 온도는 70도 미만, GPU의 온도는 70도 내외 정도로 측정되었고 팬 소음도 별로 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젠북이 쿨링이 좋다는 의미라기보다는 CPU와 GPU의 전력 소모가 낮게 유지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대신 발열도 많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 말고 영상 편집 쪽은 어떨까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프리미어 프로가 아직 AMD 내장 그래픽에 제대로 최적화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었죠. MX350 그래픽의 유무가 어느 만큼의 차이를 만들까요? 오른쪽은 저번에 리뷰했던 HP NBX360, 왼쪽에는 젠북입니다. 두 노트북의 스펙은 젠북이 MX350 그래픽 카드를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색 보정을 시행한 H.264 4K 시퀀스를 재생해보면 NB 쪽은 거의 사용 불가능한 수준인데 젠북은 그럭저럭 부드럽게 플레이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코딩 타임을 봐도 4분 52초짜리 4K H.264 시퀀스를 인코딩하는데 약 10분 34초가 소요되어 AMD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빠른 인코딩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훨씬 떨어진 결과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복잡하지 않은 풀 HD 영상 편집 정도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리 전력 제한이 걸린 CPU와 GPU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쿠다 가속 유무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터리는 50Wh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 화면 밝기 50%, 음량 30%로 유튜브 풀 HD 60fps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재생하였을 때 약 6시간 50분 정도 배터리가 버텨주었습니다. 비슷한 배터리 용량을 가진 다른 르누아르 노트북보다 조금 더 오래 배터리가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총평입니다. 전반적으로 치명적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지만 훌륭한 노트북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컴팩트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나쁘지 않은 디스플레이, MX350이 탑재되어 그래픽 가속에 도움을 준다는 점, 안면 인식 지원 정도가 있겠으며 단점으로는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하지 않는 C타입 포트, 전력 제한으로 인한 CPU, GPU 성능 제한, 젠북 라인업 중 혼자만 하만카노 인증이 빠져 떨어지는 스피커 성능, 시인성이 매우 나쁜 키보드 각인 정도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단점 중에서 C타입 포트 문제나 성능 문제는 예상했던 문제점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스피커의 하만카노 인증은 피카소 달린 젠북에도 되어 있던 거거든요. 이걸 이 모델에서만 쏙 빼버린 건 의도적인 끔나누기로 느껴져서 기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젠북은 100만원 선에서 구할 수 있는 노트북 중에서는 분명히 가성비도 괜찮고 만듦새도 괜찮은 물건이라 생각합니다. 가볍고 작으면서 CPU 성능도 괜찮았으면 좋겠고 저가형 디스플레이는 참을 수 없고 게임도 어느 정도 하고 싶고 간단한 영상 편집 정도도 할 수 있는 올라운드 노트북을 100만원 아래로 찾는다면 거의 유일하게 추천할 만한 노트북이죠. 하지만 추천하기 편한 노트북과 내가 쓰고 싶은 노트북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군요.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